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오늘 오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재판 하루 전까지도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내는 등 증거 보완에 주력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열리는데 당사자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는 참석하건 안 하건에 대해서 참석 유무에 대해서 유불리는 없습니까? 특별한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 윤 총장이 계속해서 징계 절차 때도 그랬고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서 세상의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무엇보다도 이 절차 자체가 당사자들 사이에 법무부랑 윤 총장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이 집행을 현재로서는 정직의 효과로서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회복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정도의 집행 정지에 관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문 절차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재판 불참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법원에 그 재판을 2, 3주 연기해라 이런 권고가 내려졌는데 오늘 그 신문은 그대로 진행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간의 이목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정직이 된 것에 있어서 집행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긴급한 사안임이 인정이 돼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법원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이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 자체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될지도 궁금한데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 때는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죠.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물어보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충을 드리자면 이 신문 절차 자체가 일반 재판은 공개 재판이죠. 그러니까 재판의 당사자들 말고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리고 다음 재판에서도 증인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자체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막는데 이건 비공개 절차고 딱 당사자들만 듣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연기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 말씀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그래서 크게 이 시간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게 증인을 불러서 본안 자체에서 이거 절차가 잘 됐느니 징계가 잘 이루어졌느니 이런 것들을 다 시시콜콜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무 정지 상태를 일단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본안 소송을 다투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정직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직의 효과 자체를 본안 재판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어차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다투면 만질 것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길어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비공개했고 또 연기하지도 않았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지난번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문과 이번에 신문과의 큰 차이입니까? 핵심적인 차이가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이거는 차이는 아니고요. 차이는 그때와 지금의 이제 상황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를 하면서 청구를 했고 징계 절차에 가기 전까지 직무를 임시로 정지를 시킨 거였고 이번에는 직무 정지를 별도로 시킨 게 아니라 정직이라는 본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풀어달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정이 전에 같은 경우는 추 장관의 개인이 아니라 장관 한 사람의 어떤 주장이 담긴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고 징계위원회가 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무부 내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고 거기에 대통령이 집행을 한 결과로 이루어진 정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어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진짜 큰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직무를 복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직의 효과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7월까지니까 7개월 가량이 남아 있는데 본안 소송 그러니까 정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건 7개월 넘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죠. 1심, 항소심, 대법원. 그러면 정직을 지금 정지된 걸 풀어서 임시로 복귀를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임시 복귀가 아니라 이번 복귀로 그냥 법무부의 징계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효과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법원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이 소송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가
징계 절차의 부당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징계 절차가 부당하는 거는 자신의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이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예, 예. 이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이 어떤 그 징계 자체가 이제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징계가 부당함에 더불어서 자신이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제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지금 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이라든지 이런 주요 수사가 이제 차질이 빚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 이게 철회돼야 될 예.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정직 2개월에 이르는 징계를 결정한 배경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그 회복될 수 없는 손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이 배경에 어떤 그 검찰 독립을 침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더 큰 어떤 그런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예. 반면 법무부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검찰총장이 거의 모든 수사를 사실은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은 애초에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징계 절차가 뭐 부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징계라는 거를 윤석열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두 차례나 이제 열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어찌됐든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재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예. 이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좀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이 그때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징계 청구된 사실이 이제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이제 직무 배제가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 배제가 사실은 이 징계 청구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의 검찰총장의 해임에 이르는 그런 조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또 고려 사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아마 판단하는 데 근거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윤 총장 측에서 이번 소송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입장을 번복을 해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뭐 윤석열 총장 측은 애초에 자신들이 주장한 것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인 것이고 뭐 이런 설명을 한 건데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라고 좀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법상에 지금 이제 이 소송을 청구하는 대상자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징계를 결정한 것은 그리고 집행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뭐 소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어떤 정치적 의미랄까요? 그런 거는 뭐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 주장하는 거의 핵심 중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징계 자체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정치 권력의 어떤 무리한 어떤 이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권 차원의 어떤 압력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어떤 소송이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측면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게 또 가져오는 부정적인 정치적 효과가 있죠. 현직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광경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뭐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이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점에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예. 자신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정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불가피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고 오늘 신문에서도 법무부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신문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법무부 측의 잘잘못을 원래 따지는 것은 그러니까 징계 절차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본안에 가서 이거고요. 예. 이 과정에서는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과연 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 자리에 일단 복귀시켜놓고 그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맞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고민의 어떤 초점은 2개월 정도를 직무를 정지를 시키는 게 검찰총장을 정지를 시키는 게 그 검찰이라든가 총장 개인에게 봤었을 때 또 그리고 이제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비춰봤었을 때 법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검찰총장이라도 징계로서 뭐 이 정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느냐 예. 아니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비춰봤을 때 2개월조차도 도저히 밖에서 떨어져서 봤을 때 비워둬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위법 부당함은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주장을 할 겁니다만 법원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미리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본안 재판을 먼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월 동안의 직무 중지가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그게 겁니다. 가장 큰 그게 그렇습니까? 가장 크게 적용을 할 거라는 예.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안 돼, 그냥 이게 그 징계위의 판단이 마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각각에 따라서의 윤 총장의 그런 거취나 앞으로의 그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정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예. 그러니까 기각이 됐었을 때라고 했었을 때 윤 총장으로서는 정직 2개월 말고는 큰 손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게 연초에 굉장히 큰 업무들이 있다. 예. 뭐 인사도 있고 뭐 수사의 부분은 사실 이게 큰 업무인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아까 평론가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예. 그럼 검찰총장은 아예 징계 못하느냐 수사 때문에 뭐 징계를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인사도 있고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에서 해야 될 바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이거는 보통 때에 있었던 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거 외에 윤석열 총장에게 특별하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예. 법무부 입장에서는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이제 결국에 이제 공공복리나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게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로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검찰총장을 아예 징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한 1년 정도가 지났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1년 그러니까 이 법무부 검찰총장이 2년 임기인데 임기에 처음에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어느 징계 사유가 발생을 해서 2, 3개월 정도 정직을 시킨다라면 그때는 정직을 시킬 수가 있지만 만약에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직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직무 복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을 되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아예 정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 1년 7,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비위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징계를 해도 가처분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다. 그럼 본안 소송은 1년 뒤에나 결론이 나니까 네. 법무부 입장에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법무부는 굉장히 강조를 하겠죠. 예. 하나만 더요. 그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2개월 정직이 되면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수사 같은 거 수사에 차질이 있다. 지금 그러면 검찰총장이 빠진 상황에서는 이런 수사 같은 거에 보통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야기가 어려운 게 드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사건을 모두 다 총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수사에 검찰총장이 빠진다고 해서 어떤 제도에서의 검찰총장인 거지 사람 개인으로서의 검찰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없었을 경우에는 총장의 대행체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 고리를 하고 직위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체제를 갖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도이고 시스템인데 예. 내가 없으면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리고 특히 월성 원전과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 사건이라는 반론도 굉장히 강한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있어야만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 이게 실제로 정치적 사건이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누가 하더라도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적인 답변에 가까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올 결과 윤 총장 본인에게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무게감 있게 다가갈 것 같은데 혹시나 인용이 된다면 좀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뭐 징계 청구 자체가 이제 무리수였다 이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뭐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겠죠. 근데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 시점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것도 지금 있는 것이지만 주요하게는 결국은 이 징계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도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과 이제 청와대 간의 어떤 갈등 구도 이렇게까지 번질 수가 있는 사안이 될 겁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 과연 이제 올바르고 어떤 긍정적인 거냐는 윤석열 총장 측이 판단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윤석열 총장의 권리고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검찰총장이라는 직무 자체가 일종의 정무직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일단 이 시점을 지나고 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런 형태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여러모로 이 윤석열 총장의 잘잘못 억울함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냐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어떤 정치적 해결책이라든지 추구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년 초에 개각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업무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검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는 좀 어떤 심판대 위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정치적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각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네.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검찰 내에서 반발 가능성이 나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었던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네. 또 뭐 성명서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랬지만 또 크게라는 말씀은 뭐 삽수요를 집단으로 제출한다든가 이런 또 행동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의 결정은 100번을 양보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추 장관이 주도하는 절차에서 법무부 내의 절차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함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할 정도로 검찰에서 그 절차에서 반대를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마저도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 뭐 성명을 내거나 그런 건 가능하더라도 집단 반발로 하기에는 이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제 3회 기관이고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 내에서조차도 지금 현재로서는 정직을 유지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걸 법원의 결정을 두고 검찰에서 집단 반발을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오늘 그 신문에서 가장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아닌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양측의 공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윤 총장 아까 뭐 중간에 얘기들은 나왔습니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그 처분에 있어서의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여야 하는데 이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라는 부분을 윤 총장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없을 경우 본인이 그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결국 지그 업무 수행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거꾸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 사건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현재 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주장을 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 집행 정지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 요구하는 거는 아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개인, 그러니까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인인데 과연 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그 공적인 어떤 업무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부분이 일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아마 법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법무부는 계속 그걸 주장을 하겠죠. 이거가 인용이 돼서 그냥 업무 복귀 되면 앞으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정도 징계도 못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전에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신청과 이번이 좀 다른 게 그때는 직무 배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2개월이다. 그 차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 것이냐,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인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이제 직무 배제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가 이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 임기제라는 것이 이제 무력화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정직 2개월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것이냐 여기서 쟁점이 형성될 것인데 다만 어쨌든 이 지금 뭐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뭐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긴급할 필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주장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긴급한 필요라는 점에서 이 수사가 뭐 이렇게 막힐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윤석열 총장이 그 배경을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거는 이 정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막을 것이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의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이 징계 청구가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된 것이다. 적적 의도에 대해서 동기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걸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추가적으로 제출한 이 서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 절차라는 게 여러 가지로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흠결이 있는 절차를 법무부가 왜 진행을 한 것이냐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공공복리에 영향을 들어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거냐? 이게 일반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특수한 사정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반박을 할 겁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징계가 아니다. 이러한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인 압력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배경을 법원이 그렇다면 지금 모든 징계 절차라는 게 그런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를 일부는 판단해야 될 것인데 예. 지금 별다른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게 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일방의 주장인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지금 검찰총장의 어떤 임기제가 훼손됐다든지 검찰 독립이 훼손됐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가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 그래도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걸로 작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그 가장 큰 거는 그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 정부의 관계,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놓고 봤었을 때 검찰총장이란 지위, 공적인 지위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업무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지고 있는 중대성에 비춰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어떤 판단, 그러니까 현 정부 체계 내에서의 법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외청에서의 관리직으로서의 총장의 위치를 놓고 봤었을 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될 것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람의 징계 사유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폭이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가처분 과정에 있어서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 판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봐서 본안으로 가라라고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예. 거꾸로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또 생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같은 상황을 놓고 완전히 180도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수 아닌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결과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모레 안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